안녕하십니까. 오세아니아 위클리 이번 주 순서 시작합니다. 민주평통 뉴질랜드 협의회가 주관한 제77주년 광복절 기념 강연회가 오늘 오후 5시 30분 오클랜드의 타카푸나 골프 클럽 하우스에서 있었습니다. 오늘 행사는 해외 독립운동 역사로 바라본 통일조국을 위한 재외동포의 역할이란 주제의 강연이 있었습니다. 강사는 한국의 신일고등학교 김준우 교사로 줌을 통해 강연을 진행했고 끝부분에는 질의응답 순서가 있었습니다. 김준우 강사는 강연에서 어느 독립운동가의 육아일기, 제시의 일기를 동영상으로 소개하고 시대별로 우리 동포들의 해외에서의 독립운동을 설명했습니다. 이날 강연회에는 김인택 총영사를 비롯해 전현직 평통자문위원 등이 참석했고 줌을 통해서도 각지에서 많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뉴질랜드의 봄을 알리는 꽃은 샛노란 수선화입니다. 오는 26일은 수선화의 날입니다. 길거리에서 수선화를 파는 자원봉사자들을 만나면 암 환자들을 위한 기금 모금 운동에 동참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선화를 판매한 수익금은 암협회에 전달돼 암에 걸린 모든 뉴질랜드인에게 희망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암협회는 모든 유형의 암 연구를 위한 자금을 지원하고 암 환자와 가족 등 암의 영향을 받는 모든 사람을 도와주는 유일한 조직입니다. 수선화의 날에 마련된 기금은 1990년부터 지금까지 수천만 달러에 달하는데 환자들의 치료와 보호, 교육 그리고 암을 알리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뉴질랜드 참전용사들의 법률 변호를 맡고 있는 크리스 그리그스 변호사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크리스 변호사는 뉴질랜드 참전용사들이 매년 100명도 어린이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는 문제에도 관여하고 있는 등 한국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I was a legal officer in the Royal New Zealand Navy for a quarter of a century, and I've tried to help veterans since I left the service, and so I was approached by the New Zealand Career Veterans Association back in 2017 to help them because they are now older, very old men, and they needed some help to transition from a very active. I'm not very well qualified to comment on the new Korean government, but I do see a strengthened commitment to national defence, which when you go to Pyongyangdo Island, you realise that there is a clear and present danger for South Korea. And of course, when you're in Seoul as well, you realise very quickly that this is a very large, wealthy, successful, vibrant city that is very, very close to the border and is therefore within range of North Korean aggression. So clearly, national defence assumes a profile in South Korea, which it doesn't necessarily assume here in New Zealand. The veterans I've spoken to talk about what it was like when they were in Korea during the war, and particularly at the end of the war, the fact that Korea was left in ruins. And then when you look at it today, that really is a miracle, and Korea is leading the way in technology and in very many different areas. In fact, I read just in the paper the other day that a New Zealander saying that young people would be luckier to be born in Seoul than they would be to be born in Auckland. You know, that's something you wouldn't have said 50, 70 years ago. So, I think Korea is a really impressive economy, and we have lots to learn from Korea, and I think the relationship will only go from strength to strength, which is to the benefit of both countries. 호주의 전현직 방위군 대원들의 자살률이 높다는 충격적인 보고서가 나온 후 호주 정부는 이를 국가적인 비극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호주 정부는 지난 8개월 동안 수백 명의 전현직 방위군을 인터뷰한 결과 이들은 전역 후 관료주의와 지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호주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사과하고 보고서의 권고 내용에 대해 시급히 대책을 세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맷 키오 보훈처 장관은 호주가 지난 20년 동안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 작전을 통해 숨진 것보다 자살로 인해 숨진 숫자가 더 많다는 것은 참담한 현실이라고 말했습니다. 2001년 이후 지금까지 전현직 호주 방위군 대원 중 1200명 이상이 자살로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는데 이는 일반인의 자살률보다 훨씬 높은 것입니다. 관계당국은 전현직 방위군의 자살률이 높은 이유는 군복무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부상 처리가 미흡하고 전역 후의 생활보장 그리고 가끔은 적대적인 재향군인 지원 서비스 등이 주요 원인이라고 밝혔습니다. 타우랑가 지역 보궐선거에서 선출된 국민당의 샘 우핀텔 의원이 22년 전 고등학교 시절의 폭행 사건이 공개되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국민당의 크리스 럭슨 지도자는 샘 우핀텔 의원의 폭행 사건에 대해 최근까지 전혀 알지 못했었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타우랑가 보궐선거에서 승리한 샘 우핀텔은 16살 때인 1999년 고등학교 시절 킹스 칼리지를 떠나라고 말한 당시 13살의 어린 학생에게 침대 다리를 이용해 폭행을 가한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우핀텔은 오타고 대학 시절에도 폭행에 가담한 적이 있다는 플랫메이트의 주장도 제기됐으나 그는 이를 부인했습니다. 크리스 럭슨 국민당 지도자는 22년 전 고등학교 시절에 일어난 일로 지금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다고 우핀텔 의원을 옹호했습니다. 호주의 각 지역 교육부 장관들은 교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적인 계획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호주 전국의 교사들이 각 지역 교육 장관들과 함께 교사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제이슨 클레어 호주 연방교육부 장관은 이번 회의의 주요 결과는 오는 12월까지 국가적인 행동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국 교육부서 관계자들은 오는 2025년이 되면 4,000명의 교사들이 부족해질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또 이번 회의에서는 교사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연봉을 13만 달러로 인상하고 대학 등록금을 낮추어주는 문제도 고려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뉴질랜드 전국의 주택가격이 한 달 만에 4만 달러가 하락하고 오클랜드 주택가격은 평균 5만 달러가 하락해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들에게는 좋은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전국의 평균 주택가격은 지난 6월 85만 달러에서 7월에는 81만 달러로 떨어졌습니다. 또 오클랜드 지역의 평균 주택가격은 작년 같은 기간 115만 달러에서 110만 달러로 하락했습니다. 크라이스처치는 지난달 1.6%가 떨어졌고 웰링턴은 3.6%, 더니든 1.3%, 오클랜드 0.7%, 해밀턴 0.6%, 타우랑가 0.9%가 내렸는데 특히 네이피어는 지난 4월 이후 6.1%, 파머스턴 노스는 0.9%가 각각 내렸습니다. 뉴질랜드 심포니 오케스트라 역사 75년 만에 처음으로 여성 지휘자가 상임 지휘를 맡게 됐습니다. 올해 35살의 젊은 여성 겜마 뉴는 지난 2월 뉴질랜드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상임 지휘자로 선정돼 지난주 목요일 웰링턴에서 첫 연주회를 가졌습니다. 웰링턴에서 자란 겜마 뉴는 10대 때 뉴질랜드 최고의 공연장인 마이클 폴러 센터에서 안내를 맡으면서 오케스트라의 지휘자가 되겠다는 꿈을 키워왔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12년 동안 그녀는 미국에 기반을 두고 북미 전역에서 오케스트라를 지휘했습니다. 뉴질랜드 심포니 오케스트라는 1947년에 결성된 이래 18명의 남성 상임 지휘자가 지휘를 해왔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겜마 뉴가 여성으로 지휘봉을 잡았습니다. 오세아니아 위클리 이번 주 순서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